장래 한 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장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게 예. 괜찮나? 혹시 이거 예. 그렇게 매장지를 새로 구하는 거 그 금액이 비싼가요? 보편적으로 정도 아 전후 진짜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싸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관실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저는. 요 정도만 우리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전혀 뭐 그러네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태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채널이 한 달에 한 번 촬영을 하고 그 촬영을 두 편씩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 두 번째 촬영이에요. 예. 그 영상 보시고 어땠어요? 생각보다 네. 그 실제 화면이 좀 살이 좀 이렇게 쪄서 나오더라고요. 실제는 안 그런데. 아 그렇죠. 실제는 안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 네 뭐 괜찮았다 정도로. 예.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예. 장래 한 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이라고 하면 조금 상징적이긴 한데 주변에 많은 어르신 분들이 사실은 장래가 급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면 두세 달 전에는 이미 알고 있다. 장래가 날지 안 날지. 네. 그럼 내가 장래가 뭐 한 달 혹은 길게는 세네 달 네. 정도 예상할 수 있을 때 무엇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저의 예. 장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게 예. 괜찮나? 보통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네. 예정된,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거나 네. 지병이 있으셔서 좀 있으면 이제 근시간 내에 음. 장래가 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이제 저희들이 네.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네. 이 말 자체가 조심스러운 게 저희 지금 흔히 말하는 뭐 조부모님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중에 외할아버지 한 분 살아 계시거든요. 외할아버지가 90대이세요. 네. 그럼 저희 가족을 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섣불리 장래를 미리 준비하자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해도 되는 건지 해야죠. 이걸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병을 앓고 있거나 연로하신 분 앞에서 네. 뭐 이걸 이렇게 준비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직계 가족분들 자체가 모여서 우리가 큰 결정은 대충 났을 때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좀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정도이지 뭐 건강하신 분은 이제 앞으로 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걸 갖다가 장래 준비합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듣기로 예전에는 건강하실 때 본인들이 좀 본인 장래를 준비하는 그런 뭐 그 이제 방식- 문화가 옛날에 선산이나 네. 이제 동네에 본인이 소유한 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인의 땅에다가 요청을 해서 네. 본인 자체가 매장할 자리를 미리 봉분을 가묘라 그러죠. 네. 가짜묘 아직 이제 고인이 안 들어간 묘를 네. 불과 한 10년, 20년? 그리고 요즘 시골 같은 데서는 네. 아직도 가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면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 돌아가시면 입을 수의, 그 수의를 윤달이라든지 요럴 때 준비하면 오래 산다라는 또 그런 관습적인 그런 관습이 있구나. 그런 소문이 있고 이러니까 전래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본인들 자체나 자식들이 영정사진도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수의 같은 것도 준비해놓고 또 수의도 본인이 입을 수의도 있지만 자녀들이 입을 직계 가족들이 입어야 될 상복들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신 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게 불과 10년에서 20년 정도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장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건. 매장 문화보다는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매장지에 대한 가묘나 이런 것들 준비가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들 요즘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하지만 수도권은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매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 선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대표님한테 만약에 장래를 한 달 남았을 때 준비해야 한다면 뭘 준비할까? 그렇죠. 라는 걸 물어봤을 때 체크사항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다음에 정말 장래를 준비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거 준비 안 된다라고 솔직히 느끼면 그럼요. 그럼 안 되겠네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사항 첫 번째는 이게 1번이 참 특이한데 종교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장래의 형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네. 혼자 있고 네. 뭐 어머니 아버지 분 중에 이제 한 분만 남아 있다. 네. 나는 예를 들어서 종교가 뭐 예를 들어 유교다, 음. 뭐 기독교다, 천주교다, 불교다 이러면 네. 본인이 사전에 결정할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네. 형제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남매가 있다. 네. 저희도 육남매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또한 이제 그 부모님하고 자녀들끼리의 종교가 네. 같으면 전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가 틀린 경우에 그래도 종교는 서로 다르면 아버님의 그 뭐 종교가 있으셨다. 그러면 아버님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이제 결정을 할 때 네. 저번에 어머니 때는 예를 들어서 불교를 했으니까 요번에는 불교인 분들이 양보를 해가지고 기독교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한다든지 이런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를 결정을 안 해놓고 예. 갑자기 장래가 생기면 서로 좀 말이 많겠네요. 서로 의견 충돌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종교는. 왜 그러냐면 네.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 빈소를 준비할 때 제사 음식이 올라가느냐, 제사 음식이 올라가지 않느냐에 따라 이 종교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선행이 돼서 결정이 돼야 처음에 빈소를 세팅하는 부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 충돌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 종교적인 결정을 되면 뭐 기독교나 불교로 하면 예. 종교인 분들이 오시잖아요. 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안 오시는 네.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기독교는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네. 이제 뭐 예배를 드리거나. 임종 또는 위로, 뭐 네. 입관, 발인,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교를 했을 때는 10가정 중에 한두 가정? 네. 그러니까 불교라 그래가지고 딱 이제 뭐 꼭 스님이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스님이 오시는 분들이 요청해서 스님이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불교, 나는 유교인데 그 유교 자체가 거의 불교식으로 제사상 올라가고 둘째 날 입관하면 성복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상식 올라가고 발인 나갈 때 발인상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교 플러스 불교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고인의 종교도 중요하겠지만 예. 남은 유가족의 종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논의를 안 해놓으면 그렇죠. 당일날 이렇게 막 서로 의견이 충돌하거나 저도 그런 경우 들어봤거든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유가족 중에 기독교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괜히 갔을 때 되게 홀대받거나 인사도 아무도 안 하거나. 그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네. 목사님이 오시면 유가족이라면 네. 목사님한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기독교인데 네. 뭐 스님이 불교로 오셨어. 진행을 하기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안 오시고 스님이 오셨어요. 스님에 대해서 또 예의를 더 갖춰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논의를 한 다음에 어떤 종교를 할지를 생각하고 예. 내가 원하는 종교 아니더라도 조금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요. 내가 소중한 분의 장래이기 때문에 예의 그렇죠. 있게. 예, 예. 오. 근데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네. 이제 저는 좀 많이 봤잖아요. 장례를 도와드리고 옆에서 보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이게 의견 충돌 때문에 많이 서로 이 부모님의 장례를 하면서 서로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본의 종교적인 것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어떤 종교로 우리 부모님의 장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이라는 거. 가족이 모두 같은 종교면 모르겠는데 네. 조금은 다르다면 그래도 우리 미리 이거는 상의하자라고 하는 되게 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겠네요. 첫 번째 종교적 결정이었고 예. 그 다음이 장법에 대한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화장이냐 매장이냐 보통 크게는 이렇게 나눌 거잖아요. 예. 요거 미리 생각할 필요 없죠. 이거는 제가 한번 딴지를 걸어보겠는데 예. 결정하고 오지 않나요 이거는? 근데 대부분 요즘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10분 중에 한 분은 매장을 하고 9분은 화장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한 분은 매장지가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한 분 중에 매장지가 준비가 안 된 경우들도 있어요. 준비가 안 되는데 난 매장하겠다라는 경우가 예. 있는데 왜죠? 그러니까 아까 PD님이 서두에 네. 장례를 준비하는데 이거 괜히 일찍 돌아가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네네. 그 부분이 좀 재수로워서 네. 매장을 본인은 화장을 하지 말아라. 나는 매장을 해라 그랬는데 매장지가 결정이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이 나는 그러니까 화장으로 내 그 장례 매장하기 쉽지 않다. 그렇죠. 예. 나는 그냥 화장 말고 매장을 하고 싶다. 나는 2번 죽기 싫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화장하지 말아라. 아, 화장 자체를 싫어하시는 예, 분인 거예요? 난 매장해라. 아. 그런데 그러면 매장지가 시골 같은 분야 매장지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놓으면 되지만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 매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가까운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묘지를 찾아서 사전에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매장 돌아가시고 나서 매장지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진짜 좀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할 거면 화장을 한다 그러면은 뭐 장지를 사실 결정을 안 해도 장례 기간 중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장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직계 가족이든 누구든 가가지고 사전에 자리를 정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전화만 그쪽에 해서 공원묘지에 전화를 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몇 월 며칠 날 하관을 해야 되니 몇 시에 준비해 주세요라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준비가 안 되면은 매장지 자체를 준비가 안 되면은 아니 요즘 매장 허가 나온 데도 없는데 어디 가서 그쵸. 막 할 거예요. 근데 혹시 이거 예. 매장 예를 들면은 선산이나 매장지에 없는 경우에 예, 예. 그렇게 매장지를 새로 구하는 거 그 금액이 비싼가요? 그 수도권에서는 이제 그 봉분 하나를 네. 한 분이 가실 수도 있고 두 분이 합장하실 수도 네네. 있잖아요. 이제 봉분 하나가 수도권에 보편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전후 아, 진짜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 미리 결정 이거는 생각보다 비싸구나. 2천만 이제 원 정도. 화장을 해서 이제 아. 뭐 봉안당이나 이런 시설에 모신다 하시면은 뭐 한 200만 원에서 7, 800만 원대 뭐 눈높이에 따라 틀리지만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만 매장은 이 모시고 나서 60년 동안을 땅을 임대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이 없으면 그 절차를 밟아서 구입을 하시려면은 2천만 원에서 조금 높고 좀 분양 받으시는 면적이 작다 그러면 조금 내려갈 수 있지만 수도권 경기도에서는 거의 2천만 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매장인지 화장인지 결정한 다음에 예. 알아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금액 같은 것도 예.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 나눌지도 예, 결정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하네요. 죄송한 얘기인데 네. 그 부모님이 매장을 꼭 해달라고 그러셨는데요. 형제분들이 자녀분들이 형편이 안 좋아요. 수도권에서 네. 매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간혹 제가 이렇게 보면 부모님은 유언이 매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형편이 안 돼서 화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좀 옆에서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예. 그렇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네요. 예. 그럼 다음에 세 번째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최종 장지를 결정한다. 예, 라고 예.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 채널에서 다룰 게 장례, 예. 장묘, 장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장지가 할 말이 되게 많은 예, 예. 거라서 따로 다루긴 할 텐데 보통은 주로 어떤 결정을 좀 하나요? 그 이제 아까 두 번째 장법을 결정하시는 부분을 결정을 했잖아요. 네. 뭐 매장으로 할 거냐, 그냥 화장을 할 거냐. 이제 화장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네. 자연으로 보내드리는 상고를 할 거냐. 그죠. 산골 아는 용어입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산골. 산골. 그다음에 이제 그 실내 봉안당. 우리가 뭐 흔히 낙골당. 낙골당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용어를 통일하자 한 게 장사법에는 봉안당이라고. 봉안당이 맞는 표현이구나. 예, 네. 실내 봉안당, 뭐 야외 봉안담, 그다음에 야외 공원묘지에 있는 가족을 여러 명 모실 수 있는 봉안묘의 형태. 그다음에 이제 가족 수목장, 자연장 이런 형태들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최종적인 장지, 장법이 결정됐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지를 모신다 했을 때 그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 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물론 이제 다음에 장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네. 따로 저희들이 다뤄야 되는데 네. 장지를 결정하실 때는 일단은 그 환자분, 그러니까 고인이 될 그 유가족, 그러니까 그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하남시다. 하남시에는 그럼 마로공원이라는 그 장사 시설이 있어요. 네. 봉안당이 실내 네. 봉안당이 하남시에 뭐 6개월 정도 일정 기간 네. 주민등록을 옮기고 생활을 하셨으면 화장을 뭐 서울에서 하시든 하남에는 화장장은 없거든요. 성남에서 하시든 하고 갈 수 있는데 비용이 저렴해요. 나라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좀 네. 저렴하구나.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옛날에 벽지에서 화장을 하시고 네.
용민에 있는 이제 봉안당이라든지 벽제에 있는 봉안당에 안치를 했는데 그게 2008년도에 만장이 된 거예요. 거의. 2010년도 좀 지나서 2010년도 초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부 제한을 뒀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배우자 이런 분들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서울 시민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없어요, 그게. 그럼 만약에 네. 이렇게 장지를 안 결정됐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돌아가셨다 그래도 네. 이제 저희 같은 장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에 네. 도움 요청하시면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안내를 다 해드리긴 하죠. 근데 그게 안내를 하지만 네. 그냥 아무데나 가서 여기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자택이 어디세요? 그 집이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다. 네. 그 분당에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가까운데 안내해주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갈게요라고 안 보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 장법이 결정됐으면 장지까지도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 중에 중요한 항목이다. 네. 인정합니다. 저도 예, 웬만하면은 장례를 미뤄 뭐 굳이 뭐 준비하나 생각했는데 예. 첫 번째 종교적인 결정, 예. 그리고 장법, 그렇죠. 그리고 최종의 장지. 이거 제 생각에 장지만 결정하는데도 몇 주는 돌아봐야 되잖아요, 여기저기를. 근데 이제 지역을 선호들 하시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네.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다니셔가지고 이제 그 거울 보시고 마음에 들면 결정을 하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또 제3의 장소를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며칠 걸릴 텐데 예. 장례를 갑자기 치르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가능하면 장래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뭐 연세가 많다, 뭐 우리 가족이 지병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장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 자체는 가족분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중요할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빈소 결정. 예. 이거는 보통 빈소라고 하면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병원의 장례식장 또는 전문 장례식장이죠. 병원이 없는 장례식장이죠.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하거나 시골 같은 데는 지금도 마을회관에서 많이들 하시고요. 저 옛날에 예. 기억났다. 저희 친할아버지 예. 집에서 했어요. 집에 당연히 집에서 다 했죠. 기억난다 지금. 예. 제가 그때 불꽃내려다 혼났거든요. 천주교는 그렇다. 성당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지실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빈소를 어디서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네 번째 제가 준비하고 한번 체크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장례식장이 꽉 차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준비하기 좀 무의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라는 것보다는 네. 가족분들이 1순위로 예를 들어서 신촌에 있는 이제 신촌 세브란스를 우리가 1순위 생각을 했다. 네. 그래서 그날 딱 연락을 해보니 빈소가 꽉 차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결정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2순위 장례식장을 어디로 할 거냐 라는 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요즘은 대부분 3일장 하지 않습니까? 네, 3일장.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네. 자, 이런 경우에 오늘 돌아가셨다. 우리는 신촌 세브란스가 제일 좋다. 그러면 지금 오후 시간이니까 오늘은 그냥 우리 부모님을 안치만 하고 내일서부터 빈소를 차리자. 한 군데 만약에 내일 빈 데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그 물어보면 내일 아침에 9시에 저기 발인 나갑니다. 7시에 나갑니다. 10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오전부터 주문하러 오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오늘은 안치만 시켜드리고 내일 장례를 몇 시부터 빈소를 몇 호실에서 나갈지를 미리 사전에 다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가족분들이 이런 것도 예측해가지고 우리가 상의를 해놓자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진짜 복잡한 건데 장례가 딱 시작되고 나서 이걸 모든 걸 결정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우리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전혀 뭐 그러네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또 문제냐면 이게 번거롭고 절차가 까다로운 거 플러스 잘못하면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목소리가 크거나 네.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사전 협의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 결정, 예, 뭐 장법, 예. 장지 결정, 빈소도 사실 나는 이 병원 좋다. 뭐 이것도 싸우면 또 싸울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저희는 장례가 진행이 끝나면 네. 장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 집 상가가 어떤 일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관실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저는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 종교네. 예. 그래서 1번에 주셨구나. 예. 저희는 오늘은 미리 한 달 전에 어떤 걸 준비하냐 예, 예. 라는 걸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장례가 시작됐을 때 예, 예. 1일차, 2일차, 3일차 예,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어떤 진행되는지 진행을 되고 그때 또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조심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장래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네. 또 갖는 것도 그들 말씀드리지만 평생에 한두 번 있는 이 중요한 일들을 그렇죠. 좋은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겠고 이런 일들을 예. 그 상조회사나 이런 데 미리 상담하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의사회 사람들도 이런 거 상담해 주시죠. 저희도 다 상담해드리고 네. 원하시면 뭐 계신 곳으로 직원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간단한 전화 상담만이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상담하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있고 저희는 또 좋은 정보로 예, 예. 다른 정보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